오늘은 행정사 실무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 중에서도 좀 그 절차, 예, 민사 비송, 상사 비송, 기타 좀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나올 만한 것들 좀 추려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의한 변제 중단 사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목차 구성이랑요, 외워야 될 사항들. 그러니까 비송사건 절차법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그 네이버 카페 쇼터즈에 들어가시면 검색하시면은요, 비송사건 절차 암기 해가지고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다 정리했고요. 목차 구성하는 법, 일반 원칙, 그다음에 개념, 그다음에 각 그 민사 상사에 있었던 뭐 관할이라든가 뭐 신청인, 신청 방식, 심리 및 체결, 불복 방법 등등을 테마별로 다 구분해서 표로서 다 정리해놨거든요. 네이버 카페 쇼터디 한번 들어가셔서 그 부분은 꼭 보시고요. 뭐 나중에 필요하시다면은 출력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꼭 갖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 암기사항 처음 올렸어요. 출력해서 시험장에 들고 가셔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는요, 테마별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 1번이고요. 질문에 의한 변제 충당 허가 사건입니다. 네이버 카페 쇼터디 검색 꼭 하세요. 네. 그다음에 서술고요. 의의를 적어야겠죠. 질권자는 직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질문을 경매할 수 있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감정인의 그 평가에 대해서 질문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질문에 의한 변제 충당 허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직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질문을 경매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문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의고요. 관할은요, 채무이행제죠. 채무이행제의 지방법원. 그 다음에 절차 개시요. 당연히 신청은 질권자가 하겠죠. 질권자의 신청. 그 다음에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증권 통지합니다. 신청 방식이요. 신청 방식. 신청은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써 수 있죠. 일반 원칙에 따르고요. 심리 및 재판. 자, 심리는요,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식이죠. 재판은 특이사항이 뭐죠? 재판하기 전에 질권자와 질권 설정자 신문하여야 하고요. 검사는 신문 참여할 수 있죠.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의견 제출하거나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또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요, 재판이죠.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를 결정 형식하고 재판을 받은 자에게 고지합니다. 그 다음에 불복 방법이죠. 불복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자, 질권자의 질문에 의한 변제 중단을 허가했다. 그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 못합니다. X. 그 다음에 비용의 부담. 비용은요, 신청을 허가했다면 그 절차의 비용은 직권 설정자의 부담이겠죠. 네, 이 정도 정리해야겠죠. 네. 그리고요, 다음 문제.
당사자 약수를 하시고, 이건 뭐 비송사건의 총론 부분이잖아요. 당사자 부분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은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자, 당사자 개념.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라 함은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종국재판에 직접 그 권리와 의무의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고요. 당사자 능력이란 것은 그 민법상 권리 능력의 대응이죠. 그래서 민법보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고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의 비송행위 당연무효죠.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자, 1번. 수인의 이해관계인이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수인의 이해관계인은요,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각 그 신청권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전후가 있더라도 신청의 전부에 대하여 공동소송의 경우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후행 신청 사건의 절차를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신청은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신청이 취하되어도요, 취하되거나 각하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그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죠. 이 부분은 뭐죠? 반드시 그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데,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신청 요건은 비송사건 재판 시까지 충족해야 하고요. 1인의 취하에 의해서 신청 요건인 인원수가 부족하게 되면요, 그 신청은 부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동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법률에 요구하는 신청인의 일부가 결여된 경우, 보종이 없는 한 법원은 부적법 각하합니다. 그 다음에 병행한, 수계 신청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와 재판해야 하는 경우, 그 법률의 규정상 공동의 신청 사건은 아니지만 수계의 신청이 있으면 그 유사 필요적 공동 소송 사건처럼 그 심리와 재판을 병행할 것이 요구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들 사건도요, 고유 필요적 공동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신청인은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선정 당사자 개념은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 소송이 되어서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 비송사건 절차법은 민사소송과 달리죠. 달리 그 선정 당사자에 대한 개념이 비송사건에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용되지 않는다. 네. 대표적인 예가 그 대법원 판례 중에 토지구획 정리조합,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선정 당사자죠.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경우, 그 조합원들의 선정 당사자를 선정한 행위 효력이 없어서 위 신청은 선정 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 정수에 미달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비송사건 당사자 정리하죠. 네. 수인인 경우 선정 당사자 그 비송사건에서 준용 안 된다. 회사의 보존 처분. 회사 해산명령 청구가 있는데 법원은 회사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할 수 있죠.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회사의 보존 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와, 이거는 글쎄요, 이렇게 나오는 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정리해야겠죠. 예, 출제 가능할 수 있으니까 써서 회사의 그 해산명령 청구가 있는데, 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절차를 싹 개념 적고 절차 적고 이게 아니라, 그 중에 회사의 해산 명령 청구가 있는데 회사의 보전 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회사의 보전 처분에 대해서만 써라. 네, 어쨌든 네, 회사의 해산 명령 청구가 있는 데에는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아닐지라도 이해관계입니다. 검사의 청구죠. 직권으로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과 회사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 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자의 선임입니다. 관리자의 선임. 이게 중요하죠. 자, 관리인 선임의 선임 재판을 하는 경우, 관리인 선임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 의견 들 수 있죠. 법원은 의견 들 수 있겠죠. 의견 청취할 수 있어요. 의견 들 수 있고, 관리인 선임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 못하죠. 그 다음에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관리인에게 보고 지급하게 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보수 지급. 이 경우 보수액은요, 이사와 감사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정하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하죠. 이 부분에 즉시 항고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관리인의 그 회사 재산 상태 보고 등입니다. 관리인의 회사 재산 상태 보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 상태를 보고하고 관리 개선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죠. 이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임한 그 관리인에게 재산 상태를 보고하게 하고 그 관리 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은요, 재산 상태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면 그 등본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요, 재산 상태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 열람할 수 있고요. 4번 관리인의 사임. 법원은요,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죠. 관리인이 그 사임 허가의 재판을 신청했다. 그 사유를 소명해야겠죠. 관리인이 사임 허가의 재판을 신청합니다. 사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소명해야 되겠죠. 다음에 관리인을 해임하는, 그죠?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 이해관계의 의견 들을 수 있고요. 관리인의 사임허가나 그 해임의 재판, 이때 불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자, 비용이 부담돼요. 자, 법원이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 재판 전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 회사 부담하죠. 그래서 법원이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에 관해서 직권 재판을 한 경우나 그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 회사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 법원이 명한 비용도 회사 부담으로 합니다. 네. 됐죠? 다음, 공탁소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의 선임 사건. 중요하죠. 그래서 변제 공탁. 변제 공탁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변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할 수 없는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하는 것. 이게 변제 공탁이에요.
그래서 변제 못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내 채무를 면하는 것. 이 말하고 변제 공탁은 그 채무 이행시 공탁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변제 공탁소가 없거나 법정 공탁소가 없거나 공탁소가 있더라도 어떤 보관 능력이 없다면 법원은요 변제자 청구에 의해서 공탁소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 역시 관할을 써야겠죠. 관할은 채무 이행시의 지방법, 채무 이행시의 지방법을 관할 법원으로 하고요. 두 번째 절차에 있습니다. 변제자의 신청 따르겠죠. 다음 신청 방식입니다. 신청은요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서면 말로 쓸 수 있죠. 심리 재판이죠. 자, 심리는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식이죠. 다음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 신문해야겠죠. 다음 검사는 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리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해야겠죠. 다음 재판입니다.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고요. 당연히 고지합니다. 재판받은 자에게 고지하면 되고요. 다음에 불복 방식이죠. 불복 방법. 불복 신청할 수 있나요? 자,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 불가죠. 다음 비용의 부담은요.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의 선임해야 할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이죠. 채권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공탁소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 선임 사건, 이 비송 사건 중요하죠. 이것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꼭 정리해야 된다. 검사 참여 안 된다. 그다음에 그 재판을 하기 전에 그죠? 채권자와 변제자를 신문한다. 재판하기 전에 검사는 사건에 관해서 의견 진술하거나 신문 참여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법원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 조사 하여야 합니다. 결정 형식은 재판은 결정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받은 자에게 고지합니다. 불복 신청은 당연히 불가하고요. 비용 부담은 채권자 부담. 이렇게. 이거 나올 수 있어요. 네. 정리해야 됩니다. 그다음 상사 비송,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사건. 이것도 중요하죠. 네. 목차 보면은 자 서설. 일단 개념부터 저는 개념 봤을 때 개념만 잘 적어도 먹고 들어간다. 네. 개념만 일단 잘 적어도 나머지가 많이 생각이 날 수 있다.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식회사 업무, 재산 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일단 기본적으로 주주가 그죠?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건데요. 왜 할까요? 당연히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해서 부정행위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 발행 주식 총수의 3%죠.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 이상의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권자. 주주는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념 정리했죠? 아니, 관할은 어딜까요? 관할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절차에 계시죠? 절차에 계시는요. 여기 말씀드렸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신청이 하고요. 기성사건에서는 선정 당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선정 당사자에 의한 신청 부적법합니다. 신청은 부적법하다. 써주면 너무 가점 되겠죠. 이런 말 써주면 얘 좀 뭐 좀 안 해. 이런 말들. 좋습니다. 신청 방식 검사인의 선임 신청은요 서면으로 합니다. 그 다음 신청서에는요 신청의 사유겠죠. 신청의 사유, 검사의 목적 등 기재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심리 및 재판이죠. 자, 심리 및 재판 합시다. 자, 검사인의 우선 심리죠. 심리요.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함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재판이요. 재판은 결정 형식이죠. 하고요.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합니다. 불복 방법. 자, 불복 방법. 검사인의 선임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보수 지급. 자,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했다. 네,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보수액은요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누가 정합니까? 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당연히 즉시 항고 가능하죠. 다음 8번째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 제출하게 할 수 있죠. 자,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그렇죠? 법원에 하여. 그 다음에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시 대표이사님한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총 열어주세요 하고요. 자, 어쨌든 100분의 3 이상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권자죠. 주주가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권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의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 그죠? 100분의 3 이상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3%만 가시면 돼요. 이거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검사인,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사건, 상당히 상사 비송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나올 수 있다. 이거 나온다면 이게 나온다. 꼭 외우자. 즉시 항고 가능합니다. 검사인 선임 결정. 그리고 보수 지급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보수액을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정하면 이 재판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인 조사 보고서 제출하게 할 수 있죠. 서면으로 법원에 하여야 하고요.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법원에 하여야 하고요.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많이 나옵니다. 네. 자, 비송사건 절차의 개시와 중단. 글쎄요. 절차의 개시.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우, 검사 청구에 의한 경우, 법원 직권으로 개시한 경우. 그다음에 절차 중단과 승계죠. 절차 중단.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죠.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처럼 절차의 진행은 법원이 직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는 달리 중단이라는 그 소송법적인 개념이 없어요. 또 비송사건 당사자 사망과 승계죠. 네. 그때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절차가 승계되는 경우가 있죠. 가령 뭐 절차가 종료된다면 이런 경우죠. 1심 전소건과 같이 신청인의 사망으로 비송사건 절차의 목적 자체 소멸, 당연히 절차는 종료되겠죠. 절차가 승계되는 경우 신청인이 사망했으나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서 신청인이 형성하려 했던 법률관계가 상속의 대상인 경우 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절차가 승계되겠죠. 자, 비송사건 절차가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됐다.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 개시된 사건이 있어서도 그 사건에서 문제된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의 상속인의 당사자의 상속인에 상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절차자의 비송사건의 절차 개시는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우 대부분, 원칙은 아니지만 대부분 당사자 신청으로 개시됩니다. 이건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인데요. 절차는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송사건 중에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규정합니다. 이때 검사는요,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요, 관할 검사가 만약에 그 사건을 알기 전에 법원, 기타의 관청이나 검사와 공무원이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했다. 네,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그러나 법원에 이미 비송사건 재판이 개시된 경우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사건의 경우 관할법원이 안 경우에는 스스로 절차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지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죠.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요,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을 직권사건이죠. 직권사건. 법원이 직권 개시 사건을 알게 된 경우 그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불문하고 즉시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표적 사건, 과태료 사건. 네.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죠. 자, 절차의 중단입니다. 비송사건에서 신청에 의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라도 이후 절차의 진행은 법원이 직권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단에 대한 관념이 없다. 당사자가 사망한다. 그러니까 1심 전소건과 같은 신청인의 사망으로 비송사건 절차의 목적 자체가 소멸한다. 절차는 당연히 종료되겠죠. 승계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청인이 사망했으나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서 신청인이 형성을 했던 법률관계가 상속의 대상인 경우 절차 종료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에 의해 절차가 승계됩니다. 다음, 법원 비송 절차가요,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됐다? 그러면은 그 사건에서 문제된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안 되면 종료되겠죠. 상속이 되면 절차가 승계되겠죠.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비송사건 절차 개시 중단, 그 다음에 승계, 네, 중요한 개념이죠. 단문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네, 봤던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다음 1시2사.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비송사건 절차 1시2사. 자, 비송사건 당연히 사건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한 사건 적고요. 1시의사, 직무대행자죠. 이때 왜 선임하죠?
일단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그죠?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권리가 있다. 이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의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겁니다. 야, 어차피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그리고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권리 의무가 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너희들이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 청구에 의하면 직무 대행자, 일시 의사를 선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절차입니다. 자, 신청 절차 중요하죠. 첫째, 법원, 관할 법원 어디? 회사 본점이죠.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 다음 신청인,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 신청이라고 했죠. 신청 방식입니다.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요. 심리재판. 심리는 일반적 신문의 방법으로 하고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요. 법원은요,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 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고요. 신청. 불복은요, 불복 신청,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 신청, 불복할 수 없습니다. 보수는요, 법원이 일시 이사를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보수 지급하게 할 수 있죠. 이 경우 보수액은요,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정합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가능해요. 불복할 수 없지만 이 보수 지급 이 재판에 대해서는요,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자, 등기 여부입니다. 일시 이사는 그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고요. 그 등기는 1심 수소법원에 촉탁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 의사의 말소 등기는 당연히 정식 이사가 선임 등기를 마친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말소 등기는 등기관이 정식 이사의 선임 등기를 하는 때 직권으로 합니다. 일시 이사의 선임 비동사건 절차. 일시 이사 선임 사건, 정리 꼭 해야겠죠. 다음 신탁재산, 신탁사건입니다. 신탁재산 첨부로 인한 귀속 결정 사건. 네. 상사비송의 신탁사건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넣어놨습니다. 서절. 신탁재산이 가공한 때, 그죠?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하죠. 그런데 첨부, 그러니까 가공으로 인해서 신탁재산이 가공으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공자 해소를 합니다. 다만 가공자가 악인 경우, 그죠? 그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재산 첨부로 인한 귀속 결정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지, 그죠? 현저히 다액인 때 가공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사건을 그 비동사건에서, 그죠? 관할은 누가 하죠? 수탁자의 보통 재판적 있는 신탁자가 아니라요. 수탁자의 보통 재판적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절차는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방식은 일반적으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요. 심리, 일반적 신문 방법에 의한다죠.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의견 들어야 하고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조사 하여야 하고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또 재판받은 자에게 고지하고요. 불복은요, 재판에 대해서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또 수탁자가 여럿이 있을 때는요, 수탁자 각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 첨부로 인한 기속 결정 사건.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신탁재산 가공한 때 그 물건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 속하지만 가공으로 인해서 그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다. 그러면 가액 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를 보기 때문에 그때 기속의 결정이 문제된다. 그죠? 그래서 그 관할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처,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의 보통재판처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네. 꼭꼭꼭 이것도 정리해야겠습니다. 신탁재산 첨부로 인한 기속결정 사건. 느낌 좋죠? 네. 느낌 옵니다 이것도. 네.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일시이사. 이거 봤네요. 모아놓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총론 부분에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비송사건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의 처리. 자, 항고의 의, 항고 제기 방식, 원심 법원 처리입니다. 항고란 건 뭐죠? 상급 법원에 대해서 그 하급 법원의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 개념 정확하게 항고란 상급 법원에 대하여 하급 법원의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 다음 항고 제기 방식이죠. 자, 항고 제기 방식입니다. 항고는 지금 이거 오타이 많이 나죠? 상급 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쓸 수 있죠. 말로 할 수 있고요. 항고장은 상급 법원에 하나요? 항고장 어디다 제출할까요? 원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급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쓰면 못하다. 틀렸다. 자, 원심 법원에 처리입니다. 자, 항고장 심사하겠죠? 자, 항고장이 그 원심 법원에 제출되면요. 원심 법원은 항고장에 당사자의 표시, 뭘 심사하죠? 당사자의 표시,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표시, 그 다음에 원 재판과 이에 대하여 항고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지와 또 뭐 인지가 첨부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그리고 보정 명령할 수 있죠. 보정 명령. 자, 심사 결과 흠결이 있다. 그럼 항고인에게 뭐 할 수 있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해라. 자, 흠결의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상당한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지 않거나 뭐 할 수 있죠? 항고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는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서 재판장님은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세 번째, 원재판의 경정. 자, 원심 재판에 항고가 이유가 있다. 자, 원심 법원이요. 자, 항고가 이유 있다.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요. 경정이죠.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겠죠. 네. 원재판은 경정합니다. 원심 법원은 원재판을 경정하고요. 자, 사건의 성부입니다. 사건의 성부. 원심 재판은 항고가 이유 없다.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인정한 때는요.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항고 법원에 통보합니다. 그리고요. 집행 정지의 영역.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 효력이 없죠. 집행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원심 법원은 자,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나 원심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원심법원의 처리였고, 자, 비동사건 불복할 항고가 제기하는데 원심법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절차. 항고장 심사하고요. 보정명령 할 수 있어요. 보정명령 내릴 수 있고요. 그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죠? 그 기간 내에 흠결의 보정을 명했는데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지 않거나 항고 기간이 도가 있어. 그게 명백하다면 원심재판장은 이런 명령으로서 항고장 각하 때리죠. 원재판 경정한다. 이유 있다 인정한다. 원재판 경정하면 되고요. 이유 없다? 그러면은 의견서 첨부해서 항고법원에 송부합니다. 집행정지 명령. 원칙은 집행의 효력이 없죠.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원심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비동사건 아직도 12문제 남았습니다. 테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 실무법에 있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대해서 2문제가 나오잖아요. 물론 총론에도 나올 수 있고 기타 민사 비송이나 상사 비송에서 각칙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도합 20점, 20점, 40점이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시험에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송사건 절차법은 막판일수록 정리를 더 확실하게, 더 디테일하게 해줘야 된다. 그 시험장에는 이 비송사건 암기사, 제가 네이버 카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 그래서 쇼터디 C는요 어제 만들었어요. 2020년 9월 초에 만들었는데 그때 비송사건 절차법 암기사항이라고 만들어놨거든요. 이거를 출력하세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져가라. 개념이랑 목차, 그 다음에 그 도표 등으로 각 강론들, 사건들을 도표로 볼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거 들고 가시면은 물론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네이버 카페에서 개념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개념 정도를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네.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